요즘 정말 이 세상 변하는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여러분, 이런 ATM 기계 보신 적 있습니까? 가상자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코인 환전 기계가 서울 강남과 명동, 남대문과 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곳곳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나 국민은행 또는 현대백화점 이런 대형 유통매장이나 은행에서도 가상자산 ATM 기계가 설치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코인, 이 가상자산을 현금처럼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코인이 진짜 돈처럼 쓰이는 겁니다. 이 ATM 기계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는 테더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다는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 말미에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은 여러분 끝까지 보시면 급변하는 이 돈의 흐름을 잘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ATM 기계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테더와 같은 가상자산을 넘겨주면 현재 시세에 맞춰서 바로 현금으로 바꿔줍니다. 요즘 유학생이 있는 가정에서 미국에 있는 자녀에게 돈을 보낼 때 은행에서 송금하기보다는 코인으로 보내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돈의 규모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은행 수수료, 환전 수수료를 내지 않으니까 전략이 되고, 또 돈을 보내는 액수도 사실상 한정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가상자산 암호화폐 개발사인 크레도의 대표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80조 원 정도의 거래량이 일어났고, 60조는 해외로 유출이 됐고, 20조 원 정도는 이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테더를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 보내고 받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뭐 저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뭐 업비트나 비썸에서 USDT나 이제 USDC를 갖다가 구매를 하셔서 일단은 탈중앙 지갑을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내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트래블 룰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디에다가 이제 보내는 걸 갖다가 이제 다 기록을 하게 돼 있는데, 이제 탈중앙 지갑으로 보내셔서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 있는 거래소로 보내는 과정인 걸로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보통 뭐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나라 돈이 신고 절차도 없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면 이 정부나 금감원 쪽에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시스템적으로는 알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크립토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이제 좀 구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모니터링이나 이런 게 힘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은 USDC는 미국에서는 법정화폐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USDC의 경우는 이제 달러 기반이지 않습니까? 네네, 달러 기반이고 서클사에서 발행한 이제 스테이블 달러 토큰인데, 미국 내에서는 이제 CBDC를 안 하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는 서클사에서 발행한 USDC가 법정화폐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USDC가 코인베이스라는 대표적인 미국 거래소에 입금이 되는 순간 미국의 채권이랑 국채랑 연동이 돼갖고 4.2% 정도의 이자를 바로 지급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사실 법정화폐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걸 뭐 화폐로 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등락폭이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정스럽다 싶어서 이것들을 활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USDC 같은 경우는 변동폭이 낮은 편에 들어가는 거죠? USDC가 발행이 이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사실 100%다 미국의 국채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USDC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근거해갖고서는 이제 1달러 대 1달러로 이제 발행이 되는 거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스테이블이라는 게 가격 변동은 없는 거죠. 이제 다만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존재를 해서, 워낙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크다 보니까 은행에서 거래되는 달러의 가격보다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하는 달러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을 때도 있고요. 그때는 또 낮을 때도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편의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환관리법이나 이런 거에서는 사실 지금 규제나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당국에서도 그거에 대한 정비나 이제 규제를 갖다가 세팅을 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물리적인 이제 시간은 필요할 거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이 세팅이 제대로 되기 전까지는 뭐 많은 분들이 여기서 돈을 막 송금하고 해도 이걸 잡을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탈중앙화 지갑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제 등록을 해놓고 보내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추적이 좀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가상화폐 정책을 피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싱가포르나 뭐 홍콩, 뭐 두바이 이제 이런 쪽으로 크립토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진출했는데, 현재는 이제 미국으로 이제 사업의 방향을 돌리는 업체들이 많이 늘고 있고, 저까지 포함해서 확산세는
정말 빠른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은행업계가 완전히 판도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마찬가지지만. 그동안에 이제 은행이 전통금융에서 갖고 있었던 진입장벽이 있었다고 친다면 사실 새로운 변화에 맞춰 갖고서는 사실 은행들도 이제 많은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암호화폐 개발사인 크레더의 임대훈 대표와 연결해봤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한국경제 보도를 보니까 서울 강남의 한 가정집에서 일하는 필리핀 출신 가사 도우미분은 현금 가치와 1대1로 연동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인 이 테더로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합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 중에는 한국에 은행 계좌가 없는 분들이 거의 답니다. 그래서 디지털 지갑, 암호화폐 보관 수단이죠. 이 디지털 지갑을 통해서 테더로 월급을 받고 가족이 있는 필리핀에 이 테더를 보냅니다. 가상화폐를 송금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우리 돈을 본네 나라로 옮기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을 알게 된 최근 외국인 근로자, 그러니까 외국인 가사 도우미분들이나 제조업 근로자분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으로 월급을 받는 방식이 아주 퍼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특히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인 경우는 은행 계좌가 있을 수가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그분들에게는 현금처럼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월급을 받는 이유가 우리나라 돈으로 현금으로 월급을 받으면 제3자를 통해서 자기네 나라 본국으로 송금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중간에서 돈 보내주는 사람이 높은 송금 수수료를 원하기 때문에 테더로 받아서 보내면 송금하기도 편하고 비용도 줄이고 속도도 아주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합니다. 속도가 얼마나 빠르고 편리하냐? 바로 PC와 스마트폰으로 즉시 송금할 수 있고요. 수수료도 기존 은행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자, 현금을 보내는 방법과 스테이블 코인을 보내는 방법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현금을 보내려면 한 3에서 5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실시간입니다. 자, 수수료도 은행으로 보내면 3에서 한 5% 정도의 수수료가 드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0.1%에서 0.3%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환율의 경우도 이 고시 환율과 환율 마진을 더해서 이 현금을 보내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는 실시간 환율을 바로 적용해서 바로 돈을 주고받기 때문에 또 편리하죠. 또 현금을 보낼 때는 수취인의 은행 계좌가 필요한데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지갑만 있으면 막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장점만 있는 게 아니죠. 은행을 통해서 송금을 하면 뭔가 잘못됐을 때 정정을 해서 보낼 수가 있지만 이게 디지털 지갑으로 보내면 잘못되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편리성을 앞세운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고받는 그 규모가 정말 놀라우리만치 큽니다. 24년 작년에만 전 세계적으로 5조 6,6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0조 원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0배가 넘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것이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서 자유자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의 생태계가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불법 체류자가 여러분 몇 명인지 아십니까? 법무부에서 밝히기로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체류자가 265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 정도의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한 5%가 넘는 인구죠. 그런데 이 중에 불법 체류자가 4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분들이 다 가상자산으로 송금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이용하게 될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주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의 달러나 또는 금 같은 안전자산을 기초로 해서 이것과 연동해서 가격의 변동성을 최소화한 암호화폐를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안정성이 있다 이거죠. 대표적인 것이 좀 전에도 언급된 USDT, 테더라고 하는 코인이 있고요. 또 USDC, USD 코인이라고도 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자, 두 개가 대표적인데 이 암호화폐의 가격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들쑥날쑥 막 올랐다가 막 내려가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 측면에서 안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변동성이 안정적인 이유는 코인 발행 업체가 1달러짜리 코인을 판 돈으로 미국 국채 등을 사놓고 언제든지 다시 현금으로 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적습니다. 여러분 아주 쉽게 이해하셨죠? 자, 스테이블 코인은 스마트폰에 디지털 지갑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별도 은행 계좌가 필요 없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더라도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아마도 엄청나게 점점 더 확산이 빨라질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살짝 설명드린 것처럼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죠.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을 주고받을 때 지갑 주소를 잘못 입력하거나 사기를 당했다면 이건 구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행이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받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간편하고 빠르다는 장점 또 문제점 둘 다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가상화폐로 아파트를 사고
또 마트 가서 장을 보는 그런 시기가 점점 더 빨라지게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급변하는 금융의 생태계 변화, 이거 여러분 잘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배영호TV 오늘도 끝까지 영상 보신 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토지, 땅 투자 어렵고 위험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아니면 나는 아파트밖에 몰라서 한 번도 땅이나 토지를 공부해 본 적이 없어 라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배영호TV에서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이젠 아파트 말고도 다른 부동산, 특히 땅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하시면 이 부동산 시장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기초부터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강연, 무료 강연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5월 17일 단 하루 현장을 누빈 전문가의 노하우로 저희가 확실하게 여러분께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확인하셔서 많은 신청 바랍니다. 딱 50분을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